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세무사 유권규라고 하고요. 곡성군 마을 세무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세 특례 기준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회계 세무의 분야다 보니까 그걸 좀 정말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 해서. 일단 이제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귀농을 하신다 하면은 예. 아마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이 있을 것이고 이제 예.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양도소득세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1세대 1주택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특히 9억이니 10억이니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말은 대부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시골 농촌 지역에다가 이제 주택을 하나 사게 된다 하면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과세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 되는 어떤 주택수에 빼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정제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가 2억이면은 이제 가능했었었는데 여기서 2억이 조금 넘어가면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좀 규정을 좀 넓혀가지고 2억 했던 부분이 이제 3억까지 올라갔고 한옥 농어촌 주택은 여전히 이제 4억으로 돼 있고요. 근데 기타 좀 다른 어떤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지는 660평방미터니까 한 200평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물은 한 150평방미터 그런 요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 하면은 서울 또는 광주에 있는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고 곡성에 주택을 하나 샀다 하면은 취득했다 하면은 그 취득했던 주택이 이렇게 대지 면적이 200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150평방미터 아니 대지는 660평방미터, 건물은 150평방미터 미만이고 기준 시가가 3억 미만이면 과거에는 2억이었는데 3억까지는 이제 농어촌 주택이 포함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고 하나는 세대별 단위 과세 방식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는 11억 그리고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6억 정도인데 여러 가지로 해서 안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수도권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주택하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하고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7월달에 2022년 7월달에 개정하기 전에는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 중에서 아주 조금 일정한 요건이 좀 충족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는 양도소득세랑 달리 양도세는 세대 단위로 세금 계산을 하는데 종부세는 인별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각각 50%씩 갖고 있다 하면은 6억씩 공제를 해주는데 10억짜리를 하면은 50%면 5억씩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한 사람이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 경우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세대별 계산 방식을 하고 6억을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1세대가 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11억까지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방법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4억짜리가 치면은 2억, 2억씩 돼가지고 각각 6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세대별 계산 방식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별 계산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대별 계산 방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산출세가 나오고 거기에서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60살이 넘어가면은 연도별 해갖고 20에서 40% 공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것도 2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 공제해주고 최대로 그러니까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이 내가 예를 들어서 14억이라 칠게요. 예. 곡성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 칠게요. 두 개 합치면은 14억 더하기 2억이고 반반이나 치면은 16억이니까
이렇게 8억씩 되잖아요. 내 목이. 그럼 인별 과세 방식으로 하면은 8억에서 6억을 뺀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대별 과세 방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1세대다가 치고 요 2억짜리는 빠져나가고 14억짜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14억짜리면 아까 11억 빼주고 뭐 이렇게 3억 또는 뭐 지금 9억 단위로 기념하면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거기서 나온 세금에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서울에 있는 집에서 5년 이상 살고 하게 되면 80% 이상 또 그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예요. 드는 기분을 하는 어떤 그런 세무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상담 방식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성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나 이렇게 사람들 모아지면은 제가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방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청 세정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다 똑같은 마을 세무사일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곡성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없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있는 뭐 이렇게 다른 나주 세무사나 이런 데는 그래도 세무사가 있다 보니까 나라 세금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세무사가 없는 분들은 그 세금 자기가 왜 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왜 내가 농사 졌는데 세금 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할 때 나눠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있는 쪽에 있는 마을 세무사 역할하고 세무사가 없는 쪽에 있는 마을 세무사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업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를 하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시고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랄지 아니면은 농사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제 세무서에 가볼 일이 없다 보니까 집을 팔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땅을 팔았거나 했었을 때 세금 낸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양도나 상속 중위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러니까 상속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는 사람들한테 하는 어떤 그런 세금이니까 상속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이제 그 상담을 하면 되니까, 그건 조금 정신 차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주변에 있는 세무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복잡하면은 그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면은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도나 증여는 계약서 쓰기 전에, 왜냐면 계약서 써버리면 계약금이 이제 못 돌려받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옆에 마을세무사 통해 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은 조금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이 비정규적으로 만나는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나 부가세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으로 갈 것인가 법인으로 갈 것인가, 법인을 가려면 영농조합법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주식회사나 농업회사 법인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신 분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안 접해봤던 어떤 세금을 갑자기 이제 부과하게 되고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한 것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려고 아마 행자부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이제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귀농귀촌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실은 양도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봤을 것이니, 어쨌든 부동산이 이전이 있기 전에는 미리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쓰기 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증여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미리 상담을 하시고 등기 이전 같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매년 바뀌는 세금법 관련돼서 우리 세무, 회계 여러분들 모르신다면은 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는 전부 다 마을 세무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자체 방문해서 마을 세무사들에게 많은 도움 받기를 바라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